대표님,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한 것도 뭐 사실상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거든요. 예산 입장에서. 그 표현 자체가 민주당 수준을 딱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 2명으로 근거리 지금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은 그 이동관이라는 개인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 하나가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장시간. 이 상황을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또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는 기본적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국회가 이렇게 정말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 일정의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들 우려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공당의 기본적인 태도이지, 지금 이 상황을 자기들이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사퇴 사전에 예견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분은 항상 사전에 예견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내가 예견 안 했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당에서 사전에 보고 밋밋해서 좀 있으셨는지 이런저런 다른 얘기, 사족을 달 필요도 없이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으며, 또 그 과정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오히려 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이 있어야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적으로 그 권한을 정지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임명하는 쪽쪽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또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그 예산 처리나 그리고 민생 법안들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좀 협의할 생각 있으신지 어떻게 해나가실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정쟁을 유발하고 또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75년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데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말 예산 국회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님 퇴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고 제가 또 알지 못하는 일이고 다만 이 엄중한 사항을 감안해서 이 언론 또 방송 환경을 빨리 제자리로 공정한 방송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민주당에서 김도 대법원장, 인천위원장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천이 정상 가동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홍익표. 이번에 인천위원장은 우리 당이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자기 당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김도읍 위원장이 무슨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이고 김도읍 위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법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개최 일자까지 민주당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무리한 서로 요구가 오고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의 정당성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는데 탄핵을 추진한다고 사의 수용으로 가는 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닌가요? 나쁜 선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방통위원장을 탄핵 추진하는 게 나쁜 선례지 국가기관이 마비된 상황을 방치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선례가 아니고 불가피한 선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 예산국회가 늦춰지게 되고 지연된 이유는 국민힘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상 파트너들끼리 이런 공박을 주고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